안녕하세요. 오늘은 망고보드로 쉽게 SNS 마케팅 디자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망고보드.net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금제 잠깐만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무료 사용하셔도 됩니다. 무료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망고보드 출처가 표시가 되고 이미지 중에서 유료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 디자인 요소들의 워터마크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용할 때 그렇게 조금씩 희미하게 보이기 때문에 아무 무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무료 사용해 보시다가 정말로 이제 유료로 사용하실 때 있죠. 그럴 때는 학생하고 일반하고 프로하고 요금이 약간 달라요. 그리고 작업 저장 개수도 다릅니다. 그래서 학생은 50개로 저장이 되지만 일반부터는 무제한입니다. 업로드 용량도 점점 커지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는 좀 비슷하고요. 동영상도 1일 뭐 4회, 12회, 2회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자세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금 보시면요. 학생은 7,000원 정도 해요. 그래서 연습하시고 정말로 필요해서 뭐 플랜카드라든가 뭐 아니면 뭐 명함 만든다든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그냥 연습용이 아니고 내가 사용하는 개인적인 아닌 거일 때는요.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셔서 한 번씩 필요한 거에 따라서 이렇게 구매하셔서 직접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플랜카드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은요. 제가 템플릿하고 그 사이즈 변경하는 거 하고 이제 그런 것들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일 먼저 한번 아무것도 없는 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제 템플릿까지 한번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스타트라고 있고요. 스타트 버튼을 한 번만 눌러봅니다. 스타트 버튼을 한 번만 눌러보면 자, 이거는 이제 업데이트가 됐을 때 나오는 거고요. 제가 닫겠습니다. 자, 이렇게 빈 거, 아무것도 없는 종이가 보이실 거예요. 그죠? 요거는 그냥 하얀 종이에다가 내가 작업하실 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배경도 내가 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직접 내가 올려놓은 사진, 뭐 그런 것들 나오실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자, 제가 한번 볼까요? 왼쪽에 보면 이제 그래픽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픽에서 사진을 하나 선택을 해서, 보이시죠? 다시 사진을 선택을 하면 한번 클릭하시면 돼요. 왼쪽 하단에 슬라이드 배경으로 설정이라고 있어요. 이걸 딱 누르면 배경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텍스트도 내가 직접 입력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새해 맞이, 뭐 새해 2021년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뭔가 입력하고 그죠? 그리고 그래픽도 제가 여기다가 소라고 한번 해볼까요? 소라고 딱 하면 소 그림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걸 입력을 한다든가 그럴 때 하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위에 보는 거 되돌리기입니다. 누를 때마다 되돌려지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내가 했던 행위를 되돌리기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볼게요. 자, 그럼 두 번째 요소라고 있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제공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제가 다시 여러분도 헷갈리면 안 되니까 망고보드 처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나가기로 나가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스타트를 누른 상태에서 제일 먼저 내가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템플릿이 제공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걸 갖고 사용하시면 돼요. 디자인 템플릿에 용도별 사용처별이 있고요. 동영상도 있어요. 제가 미리 보여드리면 자, 아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제가 뒷부분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하고는 디자인 템플릿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도별 보면요. 포스터 만들 거니 또는 카드 뉴스 만들 거니 인포그래픽 만들 거니 현수막 만들 거니 이런 것들이고요. 사용 처별을 눌러보시면 전문직에서 필요한 건지 병원이나 의원에서 필요한 건지 또는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것인지 여행 산업에서 필요한 것인지 이렇게 사용하는 곳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게 필요한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제가 여행 산업을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여행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보이죠? 뭐 여행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지친 심신 추억으로 달래자 여행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바꿔볼까요? 용도별로 가서 카드 뉴스 중에서 하나를 바꿔볼게요. 그래서 요가 자세 그랬더니 다시 요가 자세로 바뀌고요.
기본적으로 템플릿은 5개의 슬라이드가 제공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슬라이드를, 새 슬라이드를 눌러서 두 번째 거를 눌러서 이렇게 같은 디자인으로 그냥 모양만 바꿔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요. 또는 새 슬라이드를 눌러서 돌아가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12지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눌러볼게요. 그러면 세 번째 슬라이드는 12지간에 자축까지가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원래 건 그대로 있고요. 첫 번째 거 선택을 한 상태에서 제가 이거는 요소를 눌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거가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제가 12지간을 눌러보면 바뀌죠. 그래서 언제든지 두 번째 건 안 바뀌었습니다. 현재 보이는 화면에서 내가 바꾸고 싶다면 이렇게 돌아가기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걸로 이렇게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통 하나의 계열을 가지고 쓰는 게 더 예쁘긴 한데요. 이렇게 색상이 거의 비슷하거나 또는 다른 색상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재밌게 이렇게 디자인을 이용해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슬라이드를 만들어 봤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축소를 해서 보실 수 있고, 이거는 플러스 눌러서 확대할 수 있고요. 여기 이 체크봉을 눌러서 화면에 맞출 건지 또는 확대해서 이렇게 보실 건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죠. 그래서 확대해서 아주 섬세하게 하실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확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면 맞춤 누르면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레이어 부분은요. 어떤 경우라면 아이콘 누르면 이렇게 누를 때마다 바뀌는 거 보이시죠? 제가 두 번째 슬라이드를 눌러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아이콘 누를 때마다 이렇게 현재 보이는 것들이 있죠. 자, 여기 지금 소예요. 그래서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서 얘를 소라고 바꿔놓고, 그죠? 두 번째 아이콘 눌러서 지금 소인데도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소 밑에 있는 배경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뭔가요? 배경 같죠? 이렇게 아이콘 누를 때마다 이거는 다시 더블 클릭해서 취. 여러분들이 아이콘이 많은 경우라면, 자, 이게 어떤 아이콘인지 모를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좀 보기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레이어는요,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이름을 변경하거나 또는 잠그기도 하고 숨기기도 합니다. 요거 보시면 이게 숨거든요. 요거를 잠깐 지금 얘가 다른 걸 할까? 아니면 얘랑 어떤 게 어울릴까? 또는 이건 안 넣는 게 나을까? 숨겨놓을 수 있어요. 이 자물쇠입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얘는 우리가 편집할 때도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겹침 순서를 조절할 수 있거든요. 자, 이 아이콘이 지금 제가 이 위로 이렇게 움직여 보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근데 얘를 제가 소 위로 올라가 볼까요? 그러면 소 위로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얘가 이렇게 내려가기도 하고 위치값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레이어 개념이기 때문에 먼저 만든 거가 제일 밑으로 가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왼쪽 메뉴에서도 이렇게 나중에 순서를 바꿀 수 있는데, 이게 레이어, 그러니까 현재 보이는 우리 편집 모드 말고 이 레이어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슬라이드 번호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도 여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Shift 키 눌러서 오른쪽 하단에 그룹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로 이제 인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이제 레이어에서 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사이즈 바꾸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즈는요. 예를 들어 카드 뉴스 800에 800이지만 여기서 직접 숫자를 입력해서 바꿀 수도 있고요. 또는 나는 카드 뉴스 중에 가로로 할 거야. 이렇게 직접 1200에 800으로 바꿀 거야.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이럴 경우에 오토핏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직접 체크하지 않고 제가 확인 버튼을 누르면 한쪽으로 몰리죠. 자, 그런데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거를 바꿀 때 A4로 바꿀 때 오토핏을 누르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정렬이 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는 사이즈에 맞게 컨텐츠를 자동 정렬해 주는 그런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템플릿이 바뀌면, 그죠? 다시 불러오면 사이즈가 다시 맞춰진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다시 되돌리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내선 부분인데요. 안내선을 제가 추가를 한 번씩 해볼게요. 그랬더니 어때요? 딱 이렇게 안내선이 들어가고 정확하게 4등분이 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하나를 더 추가를 한다면은 세로를 하나 추가를 해볼까요?
여기 하나 더 보이고 얘를 이렇게 움직여서 이미지를 여기가 4개, 그죠? 4개는 16개 넣는다든가 할 때는 필요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언제든지 추가하실 수도 있고 또는 보지 않겠다. 그럼 이렇게 안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선 부분까지 여러분이 보신 거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오른쪽 위에 보면 저장하기라고 있죠. 실제 얘는요, 자동 저장이 되긴 됩니다. 그래도 중간중간 저장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왼쪽에 보면 제목을 입력하십시오 라고 있어요. 여기를 더블 클릭하셔서, 자, 저는 지금 제가 만약에 작업이란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이렇게 엔터 누르면 작업이란 이름으로 그 다음에 저장을 중간중간 하시면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작업 내역입니다. 이게 이제 시작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지금 자동 저장이 된 것들이고 요 2개는 제가 직접 저장을 한 거죠. 그죠? 근데 제가 오늘 하고 내일 또 했어요. 그리고 모레 또 했어요. 그런데 중간중간 저장했을 때 그 이전으로 여러분들이 바꿔서 이제 되돌려야 될 때가 있죠. 지금처럼 되돌리기 다시 실행이 아니라 해당 시간 가지고 작업 상태를 돌릴 때, 그럴 때 사용하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것들은 설명이 했습니다. 자,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니까 어때요? 이 그 망고보드가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 디자인 하실 때. 근데 저는 이 망고보드를 만난 다음부터는 굉장히 쉽게 그냥 클릭만으로 나만의 그런 템플릿을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2번째 시간에 각각의 이미지를 검색하고 그 다음에 삽입하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여러분들한테 요소 이미지 찾기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할 거고요. 2번째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